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목요일 순서 3월 22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도 소폭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요.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평에 올리는 1포인트가 빠진 2026.1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6포인트가 빠지면서 530선대 밑으로 빠진 527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정 장세가 좀 요 며칠간 이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조정의 폭이 깊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시장이 어떤 뚜렷한 상승 쪽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수급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이나 여러모로 우리 증시를 강력하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변수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지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대가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심리적으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사서 들어가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 기다리면은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좀 많게끔 하는 그런 높이대이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연초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종목들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거 사고 싶은데 하다가도 높은 가격에 또 계속 올라가는 추세 때문에 못 사고 기다리다가 한 요 정도만 내려와주면 사야지라고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어쩌면 지금이 저가의 매수세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리포트를 이번에 냈는데 요 한 1, 20년 새 가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지금의 시장을 분석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런 조정장을 잘 활용해보는 현명한 투자자로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23153-2613번 전화 연결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 013-3366-0110으로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적합한 지금 시장 상황에 적합한 종목들을 추려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지금부터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뉴 아이패드 패널 공급 본격화로 인해 흑자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제품 문제로 지난 2월 공급이 중단됐던 뉴 아이패드 패널 공급이 3월부터 재개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기존 아이패드2에 사용되는 패널보다 제품 사양이 높아지면서 단가 역시 50% 이상 높아져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LG 디스플레이의 뉴 아이패드 패널 판매량은 800만 대로 매출액은 8천억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뉴 아이패드 패널의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전체 패널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6% 증가해 2분기 실적은 매출액 7조 원, 영업이익 1,138억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3년부터 대형 OLED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파일럿 라인 가동을 통한 생산 수율 확보로 인해 2013년 3분기부터 시작될 양산 라인의 초기 수율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율 확보와 더불어 생산량이 증가해 2013년 동사의 대형 OLED 패널 매출은 8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 수준까지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 하반기 예상대로 수율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LG 디스플레이의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 더욱 빠르게 기대됨에 따라 목표 주가는 36,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SK증권에서 발간한 나노 신소재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나노 신소재의 실적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나노 신소재의 1분기 매출액은 60억 원으로 당초 전망치인 79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방막형 태양전기, 기능형 소재 및 디스플레이용 타겟 등이 전반적 제품군에서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타리 타겟의 본격적인 매출 증가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산화물 반도체의 논란에 따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올해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산화물 반도체를 형성하는 타겟이 아니라 전극 형성을 위한 TCO 타겟이기 때문에 TCO 타겟이 2012년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산화물 반도체 기대감을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매력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고객사의 신규 라인 램프업이 다소 느려지면서 관련 매출 역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2분기부터는 관련 매출이 반영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파일럿 라인뿐만 아니라 양상 라인으로도 확대가 예상보다 빨리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향상 요인도 상존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산화물 반도체 관련 매출을 배제하더라도 2012년 예상 매출액은 505억 원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되고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캠트로닉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최근 출시된 애플의 뉴 아이패드 역시 캠트로닉스가 띈 글래스를 사용하여 삼성전자가 가공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대부분이 캠트로닉스에서 띈 글래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3 역시 캠트로닉스의 띈 글래스 제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출발한 띈 글래스는 울트라북이라는 또 하나의 수요처를 확보하였는데요. 울트라북은 기존 HDD 대신에 SSD를 사용하여 두께가 매우 얇은 제품으로 띈 글래스를 적용한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캠트로닉스의 삼성전자형 싱글래스 물량 역시 30% 정도가 노트북 사이즈로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캠트로닉스의 전자사업 부분은 전방산업인 가전사업의 회복과 함께 2012년 올림픽 등의 이벤트로 인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캠트로닉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546억 원, 영업이익은 29.6% 증가한 21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관계로 전자사업부의 매출을 보수적으로 유지했음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목표 주가 역시 29,9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사고 있는 종목 LG 디스플레이, 나노신소재, 캠트로닉스 세 종목에 대해서 캠트로닉스 세 종목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종목 한 종목 추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제가 풀어드리겠고요. 먼저 오늘 답변을 주실 두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두 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님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부터 알려주십시오. KB금융을 네, 매수가가 57,000원에 30%인데요. 네, 매수가 57,000원에 30%. 네. 네, 자 궁금하신 점은요? 이게 뭐 원찮게 이거 장기로다가서 이거 정말 참 본의 아니게 가져오게 됐는데요. 네, 뭐 아직도 매수가가 아직도 뭐 한참 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서 네, 금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은 매수가 정도가 더 좀 될까 해가지고서 어느 네. 정도 뭐 좀 좋아해야지만 매수가가 좀 올까 해서 궁금해서 한번 더 전화를 드렸죠. 네. 이 뭐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단기로 투자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 이후에 적절한 대응을 좀 발빠르게 못 하셨다 보니까 발이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시군요. 예, 그렇게 됐죠. 네. 좀 답답하죠. 1년 넘게 그냥 어떻게 발을 들여놓고서 빠질 수가 없게 옮길 수가 없게 그냥 돼버렸네요. 예. 이 세상 돈이라는 게 다 쓸 데가 있기 마련인데 묶여 있고 그러면 좀 답답하죠. 네, 예. 그런 면도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KB금융, 은행들의 뭐 실적은 굉장히 좋게들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좀 욕도 먹고 있는 게 현실인데 네. 그만큼 은행들의 지금 경영 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도 과연 사신 가격쯤으로 언제쯤 이번 상반기 중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연 네. 상반기 중에 주가가 좀 강한 상승을 할 만한 그런 계기가 있을런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예. 네,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에 투자하신 분이 이거 이제 종목 분석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 잘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높네요. 예, 최근에 사셨다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KB금융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50%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래서 한 5,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데다가 여러 가지 뭐 자산도 건전성이 있고
순이익 마진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예전에 뭐 35,000원대나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은 굉장히 수익이 좋은 상황인데 아쉽게도 57,000원대면은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35,000원대에서 지금 44,000원이면은 지금은 요가 딱 사실은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요. 여기서 한번 다시 내려서 41,000원까지 내려와서 다시 재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 일봉으로는 좀 그렇고 주봉을 이렇게 조금 더 열어놓고 보면은 상황이 약간은 더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물대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48,000원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한 38,000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횡보를 거쳐 35,000원에서 다시 올랐는데 뭐 우리금융하고의 뭐 M&A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재성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지금의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좀 갇혀 있는데 지금 한 3, 4일 이렇게 좀 빠지고 했지만은 전 2,000원 붕괴를 하지 않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상방으로 다시 위쪽으로 가지 않겠나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약간 뭐 그런 것이 뭐 긴축이 완화 안 하고 성장률이 약간 정체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위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금융주도 갈 수 있는 걸로 보거든요. 위쪽으로 상향으로. 그래서 추가로 더 열어놓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44,000원이 지금은 사실은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는 정리를 하고 45,000원 넘기면은 원래 더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57,000원이면은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 가장 많은 데가 4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너무 위에 쪽에서 정리하시려고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회복하기는 좀 어렵고요. 48,000원을 기다리셔가지고 그거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하시고 재차 조금 싸게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야 다시 원금이 좀 회복되는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금이 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검토 또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CJ ENM입니다. CJ ENM 29,900원에 15%네요. 네, 최근에 CJNM은 사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한 3, 4개월 정도 수준에서 한 3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며칠 사이에 급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9,900원에 10%시면 사실 저점에서 사신 거거든요. 사실은 3만 원 선에서 사셨기 때문에 매수는 잘 되셨는데 1분기 실적이 약하다 그러면 일단은 당분간은 좀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반기에 좀 투자를 해서 하반기에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예상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현재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사실 거래가 좀 터지면서 많이 밀려났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약간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 그러나 지금의 주가는 최근에 CJNM 출범하고 나선 거의 최저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신저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낙폭이 커지면 역시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락은 좀 기다려보고 일단 좀 빠졌기 때문에 이미 좀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대신에 반등했을 때는 이제는 3만 원 선 라인, 최근 행보했던 3만 원 선 라인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신 가격 원저리가 좀 된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GI 바이오입니다. 1,670원에 20% 보유시네요. 이게 1,670원이면은 상당히 좀 됐네요. 됐는데 지금 손실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회사 내용이 너무 안 좋게 된 데다가 지금은 이제 그 공시를 번복을 했죠. 그래서 LED가 공급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불성시 법인으로 지정이 된 데다가 또 지금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돼가지고 매매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이 관리 종목 같은 거는 아예 빨리 없애는 게 낫지.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우량주를 해도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수익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자분이 상당히 애타시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손절이 얼마고 목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내용이 좋고 그러면은 제가 중기 보유하면은 회복이 된다든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이때 이제 1200원대 이미 추세를 이탈했어요. 이때 빨리 손절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글쎄요, 이거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조금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종목은 아예 저는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분석 대상이 조금 아닌다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조금 애는 타지만은 놔두면 놔둘수록 상처가 더 곱기 때문에 대치를 하는 방법을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서 그런 방법이 조금 낫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아무래도 뭐 종목 자체가 조금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시장의 어떤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무의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그다지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어떨 때는 좀 과감할 때는 과감할 결정을 내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또 못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이고 문자 상담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요. 네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겠습니까? LMS요. LMS, 네, 네네. 가격과 비중은요? 네, 19,550원에 10%거든요. 네, 10%. 네, 너무 많이 빠져갖고요. 손절할 기회는 놓쳤고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 하고요. 근데 실적이 나빠서 그렇게 빠지는 건가요? 어느 시점까지 가야 좀 안정이 될까 하고요. 어느 시점 정도 가면은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고 네,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런지. 네네. 어느 시점에 가서 그리고 추가 매수해야 될까 하고요. 추가 가격은- 매수까지요? 네, 가격대는 얼마 해요? 추가 매수 않고 그러면 끝까지 그냥 들고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흔히들 뭐 추가 매수 그걸 물타기라고들 표현하는데 네. 저는 이게 그게 좀 겁이 나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또 종목이 이래갖고서, 누가 추천해 주셔갖고 했는데, 이래서 이때나 저때 조금 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진정은 되겠지 했는데, 한도 네. 끝도 없이 지하 몇 천까지 내려가서 지금은 겁이 나네요. 예, 이렇게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뭔가가 좀 중요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잠시 네. 좀 반등을 한다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더 사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참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염려가 들어서요. 네, 그러면 어떻게 들고, 어떻게 처방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대처를요. 예,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또 옆에서 저희 이효열 팀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막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LMS 뭐 잘 가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네.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이 LMS 샀다 그래가지고 저는 귀가 너무- 좀 어두워서 그런지 아니 그 비싼 LMS를 백을 산 거야? 그랬더니 LMS 주식을 샀다 그래서 좀 무섭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끊으셨네요. 힘내시고 힘내서 끊으셨나 네. 봅니다. 네, 사실 LMS는 굉장히 사실은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LMS는 정말 레벨업이 크게 됐었고, 아마 그 10,000원 이하에서 과거에 2009년 때만 해도 이게 10,000원 이하였거든요.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28,000원까지 최고가를 찍고서 지금 1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흐름에서 이렇게 최근에 보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요. 가장 큰 거는 매물이죠. 일단은 성장성이 아무래도 좀 작아지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급상으로 좀 먼저 보시면 이 흐름을 좀 보셨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도 보면 외국인의 지분이 상당히 줄었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세로 좀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그동안 한 3, 4개월 동안에 거의 반등 별로 없이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5,000원도 오늘 깨졌는데, 일단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일단 하락은 말이죠. 사실 이제 하락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뭐 지금 섣불리 바닥이라고 논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바닥이 진정이 안 됐거든요. 일단은 횡보세가 나온다든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제는 좀 많이 과거 25,000원이면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봤는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 이제 15,000원이 깨진 정도라면 이제는 가격 메리트는 좀 생길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LMS가 많이 빠진 거는 또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요. 그동안 계속 성장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었는데 작년에 성장성이 줄었습니다. 순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 저가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광학 필름이 가격 인하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잘 가던 주가들이 차익 매물 맞으면서 계속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현상 같은 것도 해소가 좀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올해 LMS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또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공장도 건설을 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LCD 쪽에 쓰이는 프레임 시트를 개발했다가 최근에 이제 아몰레드 쪽이 또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몰레드 소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는 한번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하락 둔화, 그러니까 하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점이 좀 부담이고요. 사신 가격이 19,550원이시고 다만 비중이 적으세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중 많지 않게 사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정해드립니다. 14,000원까지만 빠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 같으면 바닥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파시는 것보다 특히 LMS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더 사고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바닥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LS 산전을 보겠습니다. 아니군요. S&T 중공업을 먼저 보고 LS 산전을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S&T 중공업 1,900원에 50%입니다. 1,900원이 아니고, 예. 지금 현재가가 16,000 얼마니까. 예. 19,000원을 지금 공을 하나 예. 잘못 쓰셨나 보네요. 그러신 제가 거죠? 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19,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은 사실은 상당히 고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여기서 팔아야 되는 라인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이죠? 이렇게 좀 약간 크게 해놓고 보면은, 여긴 팔아야 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손실이 나셨죠? 계속. 회사로서는 이제 방위산업체고, 영업이익 도 많이 나고,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 같은 거를 이제 국산하는데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손실이 난 상태인데 지금은 오히려 지지를 받는 국면이에요. 근데 지수가 지금 이제 한 산하를 이렇게 조금 숨고르긴 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는 오히려 다시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우량주기 때문에 다시 이쯤에서는 상승 반전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선 돌리는 자리에서 한 16,200원이죠. 여기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여기서 약간 양봉을 내 가지고 옆으로 좀 돌리는 것 같이 보이면은요. 횡보한 다음에 다시 돌리겠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다음 주 초 후반에는 다시 지수가 상승 반전한다고 보니까요. 저는 11,000원 한 200-300원은 오히려 지지받는 가격이다.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는 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좀 들고 가시는 게 그동안의 손실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오늘 종가로 이 72,900원에 15%를 사셨네요. 네, 기아차는 뭐 가장 또 죄송합니다. 예. LS 산전을 먼저 해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네네. 딱 체크를 해놓고 나서 그걸 한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네. LS 산전을 먼저 풀고 기아차를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68,000원에 30%입니다. 네, LS 산전의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LS 산전도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도 전력망 쪽에서 상당히 그 곽강을 좀 받으면서 약간 테마 흐름이기도 스마트 그리드 쪽이죠. 그쪽에서 좀 곽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동안에 또 많이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동안에 5만 원 선까지도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죠.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다가 이제 저평가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있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자면 저평가에 대한 해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주 확대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5만 원 선에서 지금 6만 6천 원대까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 LS메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LNG 쪽에 관련된 그런 업종에 있는 자회사가 되는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월봉상에서 보셔도 일단 1차적인 상승은 거의 일단락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거의 1차적인 상승은 일단락이 돼 있고 큰 틀의 추세선에서는 거의 이제 단기 반등은 거의 끝나는 시점 정도 와 있는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한 3개월가량 65,000원 이상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일어난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주가 실적에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일단은 방향을 좀 체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는 하시고요. 지금 흐름상에서 65,000원 선 정도까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그 이하로 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예. 네, 궁금하신 종목과 가격 비중은요? 예, 저 KP 케미칼이고요. 네, 가격 비중은요? 가격은 31,000원이고 30% 정도 됩니다. 31,000원에 30%. 네, 어떤 예.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할까요? 제가 지금 돈이 여유분이 약간 있어서 네. KP 케미칼을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며칠 정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이거를 종목을 포기하고 1년인데 2년이 놔둬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뭐 돈 자체는 급한 돈은 아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하면 1, 2년이라도 더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좀 예. 그럴 가망이 조금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군요. 예, 지금 화학수 자체가 다른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거 11,000원대 그때 사면 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샀거든요. 근데 그때 19,000원까지 올랐잖아요. 예. 지금도 사면은 언젠가는 오를 것 같긴 한데 계속 떨어지니까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차화정 그러면서 엄청 잘 달렸었는데 요즘에 좀 화학 쪽만 살짝 좀 약세가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KP케미칼 과연 이거 1, 2년이라도 더 가져가면은 상황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교체 쪽으로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의 답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KP케미칼은 이제 화학 업종은 사실은 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시면은 매력이 없고요. 우량주는 특히 상당히 저평가된 거를 발굴하는 그 발굴의 실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3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상당히 이제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잘 갔던 종목이지만은 올해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차화정은 주도주군에서는 좀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다 해도 31,000원 가기는 좀 어렵고 올해 안에는 조금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박스권의 전략을 좀 쓰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은 14,200원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오히려. 31,000원대에서 계속 놔두셨지만은 그리고 매수하고 저항대를 조금 알려드리면은 KP케미칼은 지금 지지되는 가격대는 14,000 몇백 원 사이, 14,000 전후거든요. 거기는 지지되는 가격이에요. 옛날에 그 한 뭐 11,000원에서 올랐는데 지금 11,000원은 내려가질 않아요. 그거는 지수가 그때 유럽의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그 투매가 일어났을 때 그 가격이기 때문에 11,000원은 내려가질 않고요. 14,000원 정도면 이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근데 올라가면 어디냐면은 저번에 이제 19,000원대가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는 19,000원대까지 조금 어렵고요. 17,500원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박스권을 조금 거기서 팔아주고 밑에 저점 매수하고 그거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냥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주도주군이 IT, 삼성전자 가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IT 전기전자 이런 쪽이 좀 난데 그다음에 뭐 차화정은 지금 주도주가 좀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해서 단기간에 이걸 회복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스권에 좀 유지를 하면서 하면은 조금 옛날에 그를 까먹은 손실을 좀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KP케미칼 그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는 또 어떻게 올라왔냐면은 그 유럽의 위기가 완화됐으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긴축을 완화할 거다는 거 신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진율이 인하긴 했는데 어떤 또 악재가 나왔냐면 중국이 성장률을 굉장히 약간 밑으로 잡았죠. 지금은 안정적인 성장한다 그래서 원래 9%대 성장하다가 지금 7.5%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면 화학은 크게 수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악재와 호재가 상반돼 있어요. 근데 KP케미칼 자체는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뭐 절반 정도 감소돼 있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축소됐었는데 1분기는 오히려 상당히 호전되는
흑자 전환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자,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근데 지금이 가장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투자 자본이 굉장히 장기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14,000원은 오히려 매수하셔야 될 가격인데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좀 제가 그렇게 해서 조언을 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오히려 과감하게 조금 매수를 하셔서 하면은 단 얼마라도 손실 보전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파시고 다른 데 또 교체 매매를 하면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삼성전자 사겠어요? 뭘 사겠어요? 그죠? 예, 다른 거를 적절히 한다는 것도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적절히 배합하시면 하면은 좀 손실 보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72,900원에 15%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기아차는 뭐 가장 그 관심이 많으신 종목이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른 사실 그동안에 IT라든가 뭐 다른 종목들이 뭐 철강화학이나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자동차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봐서는 추세를 좀 약간은 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기아차의 경우도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누가 뭐래도 뭐 상당히 우량한 뭐 현대차와 더불어서 뭐 실적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는 굉장히 우량주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횡보가 길죠. 주봉상으로 보면 큰 주가 상승, 정말로 한 2, 3년 동안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은 연후에 계속해서 물량 소화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65,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흐름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장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73,000원이 넘어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원이 영원한 지금 사실 저항 라인이거든요. 8만원이 언제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만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다소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로 매수하셨다면 글쎄요. 기아차 정도면 중장기로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시세 흐름은 좋습니다. 21선 부근에서 저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8만 원 선을 완전히 돌파를 언제 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확인하시는 정도 선에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 2만 원에 50%입니다. 예. STS 엔진은 그동안에 이제 그 뭐 SS 그룹에 보면은 그 SS 페노션이 조금 많이 재무적으로 많이 악화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주인수권이라든지 이런 걸 발행을 하면서 재무 구조를 많이 좋게 했죠. 그래서 SS 그룹이 상당히 재무가 건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SS 그룹이 그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체이면서 SS 엔진은 이제 현금 배당도 주고 있죠. 한 주당 360원 이렇게 현금 배당도 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재무구조의 재무 개선이 되면서 자신감이 좀 생겼다는 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호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별로 크게 손실은 없죠. 근데 오늘 보면 6%나 많이 빠졌죠. 우량 주식은 많이 빠진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건 팔아야 되는 라인이에요. 사셔야 되는 라인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라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팔아야 되는 라인에서 바로 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하시면 손실이 좀 커질 그러한 국면입니다. 아까 엑스에서 중고업도 19,000원에 저는 팔아야 되는데 가지고 계셔서 지금 15,0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량주도 사고 파는 수급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잘 보시면은 지금은 SS 엔진을 보면은 13,000원 여기서 사야 되는 라인이죠. 이 라인을 잘 보시면요. 예, 그래서 요 위에는 2만 원대는 팔아야 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얼마 아니지만은 이거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 보면은 손실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요쪽에 한 6개월 전에 라인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최근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고점이 얼마냐면은 22,000원이고 여기에 저점은 17,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방이 한 3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일단은 매도를 해 놓으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 걸 봐가지고 17,000원에서 지지받고 옆에 횡보한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로 오르는 것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일 지수가 갑자기 한 30포인트 오르다라면 이게 뭐 상승 반전하겠죠. 우량주니까. 근데 저는 확률상으로 보면 이거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한테 매도를 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좀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주저하다가 저도 이렇게 주식을 사놓고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거든요. 근데
아깝긴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때 하길 잘했다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2만 원 오에 매도하신 가격인데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는 좀 저점에서 싸게 사시는 거를 자꾸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좋은데 이미 선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2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전에 지지를 되는 걸 보고 다시 재차 진입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게 보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17만 5,500원에 25%입니다. 네, 최근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지방의 백화점들을 인수를 해가면서 그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20만 원 선 돌파 한번 하고 나서는 계속 힘을 좀 쓰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20만 원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는 한 16만 9,500원, 17만이 살짝 하회가 됐는데, 사신 가격도 뭐 지금 현재까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무겁죠. 예, 현대백화점 자체도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더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경제가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유럽 위기나 뭐 긴축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또 중국의 성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이 봄 세일 기간을 좀 맞이해서 기대감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소비 위축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립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상으로 보시면 지금 20만 원 돌파한 이후로는 계속 한 18만 원 선에서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18만 원 정도 올라가면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18만 원 이상이 안착이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좋은 컨센서스라든가 또 추이를 보여줬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해인입니다. 해인 5,850원에 30%입니다. 해인은 이제 그 히토류에 관계되는 그 회사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를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라는 거는 이제 그 희소 금속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하고 몇 군데 나오질 않죠. 북한 같은 데 하고요. 예, 그래서 이 히토류는 상당히 첨단 산업에 많이 들어가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그 뭐 자동차의 LCD 장치라든지 하다못해 뭐 로켓에도 계속 들어가고 IT 전기 전자 부품에는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일본하고의 그 도서 관계 섬의 그 영역 다툼이 있었을 때 중국이 이거를 무기화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난 수출 안 하겠다. 일본에 수출 안 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인이 이제 거기에 관계된 그 회사이기 때문에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아까 그 SS 엔진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올라갈 때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이 매수하고 나면은 오히려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여기가 맞는 자리로 돼 있거든요. 5,900원 맞는 자리인데 거기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 회의는 지금은 현재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정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5,100원이 이탈하면은 물론 추가로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오히려 지지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양봉이 나면은 오히려 약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저항은 5,900원에서 단기 박스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8,150원에 비중이 100% 전량이시네요. 네, 일단은 뭐 전량 들어가셔서 좀 수익 중이신데요.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그런 또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어제 흐름이 또 좋았고 오늘 추가 상승까지 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요.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수급 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받고 있는 가장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다만 오늘 흐름에서도 이제 9,000원 선까지는 이제 시도를 하다가 약간 밀렸는데, 일단 21선하고 좀 이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000원 선이 안착이 안 되고 약간 밀린다 그러면 단기 흐름에서는 한 9,000원 선 언저리가 아마 단기 차익 실현 관점에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일단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호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그리고 단기 흐름에서도 한 8,000원 선 라인에서는 저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관점이라면 9,000원 선 라인 정도의 매도를, 그 다음에 중장기 관점이라면 일단 현재 수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보유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현대중공업입니다. 33만 6,500원의 10%인데 이거 손절해야 할까요? 하시네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요, 3, 4만 원이면은 그 1차 상승, 제가 볼 때는 25만 원에서 1차 상승하고 또 2차 상승하고 3차 상승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엘리어드 파동으로 봤을 때도 이때는 거기서는 하락하는, 이제 하락 파동이 일어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34만 원은 이제 넘기가 조금 어려워요. 현실 단기간에는요. 그런데 이제 그 현대중공업은 다행히도 지금 저 부분은 61선에서 거기서 약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보지만은 미국장이나 이런 거에 또 여건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지수가 약간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상승 반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반등하지 않을까. 회사가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번에 34만 원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손절하시는 것보다도 33만 원 전후까지는 조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반등할 때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시세를 많이 이제 이루고 조선이 그동안 많이 갔거든요. 삼성중공업 추천한 지가 벌써 제가 얼마 된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한 29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현대중공업이요. 그래서 조금 반등을 한번 정리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만 원 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반등이 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정리하셨다가 밑에 저점에서 사시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선은 그동안 시세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추락하냐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략 위에 약간 고점에서 팔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 때는 갈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못 미친 가격에 대해서 조금 본전 비슷하게 정리하고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메디프론을 보겠습니다. 7,660원에 30% 비중이십니다. 네, 그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그 본업에 의한 흐름보다는 이제 신약 사업 쪽에서 굉장히 주가 그런 테마의 흐름이라든가 치매 진단 키트를 만들면서 사실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10,000원도 넘어갔었죠. 그래서 지금 7,000원이 오늘 좀 깨졌는데 일단 최근에 그 이런 그 복지 테마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출시가 좀 연기가 됐죠. 치매 진단 키트에 출시가 연기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라인이었던 7,500원을 깼기 때문에 흐름은 다소 부담스러운 흐름이고요. 역시 테마주나 이런 흐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사실은 이 테마 흐름에 따라서 또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사실 치매 진단 키트를 제외하면 별로 본업이나 이런 쪽에서 말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의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좀 주가 흐름은 좀 약세가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흐름은 이제 그동안 10,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믿을 만한 부분인데 주식 차트의 흐름상으로 주봉상으로 보면은 한 6,500원에서 6,000원 선 라인 정도가 지지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은 좀 주가 하락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엔 테마 흐름이나 뉴스나 이런 쪽 흐름에서만 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반등할 때 파시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 이어서 현대차도 들어와 있네요. 이거 사고 싶으신데 매수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현대차는 이제 뭐 이제 그 지수에 연관되겠죠. 지수에 이제 관계돼서 좀 갈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현대차가 저는 장기적으로 간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주도주의 하나였죠. 근데 지금은 차화정은 저는 완제품은 별로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내려올 거냐면은 별로 내려올 형태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유럽의 경기가 좀 안 좋다든가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고 한데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기아차는 관계사는 기아차는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신차종이 가서 유럽에 맞게끔 그걸 해가지고 상대적인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지 현대차나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기아차 그 예전에 6,000원, 7,000원부터 올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벌써 1,000%에 육박하기 때문에 많이 갈 자리는 없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러면 빠져야 들어가는데 이게 현대차인 경우는 한 22만 원 정도면은 좋은 가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빠질 확률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지수가 내일은 이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내일이나 빠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가 상승 반전한다 그러면은 이거 올라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 바로 매수하셔도 되지 않다 판단이 되고요. 근데 올라가도 이거 올라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22만 7천 원에서 요거 23만 7천 원, 요거 10,000원 먹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거 그 기아 차량이 가지면 500%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량주를 요거 조금 먹으려고 들어간다는 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왜 완성차 잘 안 가냐면은요. 예전에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회사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좋은 거 사실이죠. 특히 이제 지금은 엔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엔화가 N고에서 N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수출에는 그런 거 굉장히 영향이 보여요. 예전에 우리가 N고의 그 현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 IT, 전기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게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N저 현상이 이게 금방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수출하는 데서 조만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투자하시는 그 있으시니까 그래서 좀 짧게 단기 매매하는 성향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빠지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매수하시든가 아마 조정이 오더라도 22만 원 밑으로는 좀 오기 어렵다. 근데 위로 가면은 한 23만 7천 원 그렇게 짧습니다. 예, 그래서 짧은 매매라도 괜찮다면은 그렇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두산 엔진입니다. 이 종목도 좀 혹독하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14,800원에 80%입니다. 네, 두산엔진의 경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악재들은 이미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창원 공장의 가동이 좀 중단이 되고 역시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빠져 있는데 업황 부진이 지금 업계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올해 내년 정도 바닥을 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두산엔진 자체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주가 하락한 것보다는 충분히 한 1,000억, 2,000억 원 수준의 꾸준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좀 다소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지금 투자자분께서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80%면 상당히 많고 시간이 걸릴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80%를 다 갖고 계시는 건 굉장히 부담이고 제 생각에는 지지라인이나 어떤 저항선을 정하셔가지고 지지라인을 깨거나 그랬을 때 일단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남은 물량을 가지고 바닥권에서 좀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약간 물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창 그리고 이효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좀 슬금슬금 조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이 조금 편치 않으면서 이러다 본격적으로 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뭐 앞일을 누가 감히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저희 센투자플러스가 여러분께 가장 좀 정확하다고 믿어지는 그런 정보와 또 분석을 드리고자 늘 노력을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